19년도 한번 볼까요? 네, 올해가 21년이니까 조금 안 남았습니다. 자, 19년도에 보면은, 자, 저는 이렇게 표를, 여기서는 프린트에는 같이 나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일단 조경 계획과 관련된 거하고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 따로 나눠 놨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법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 예,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지침이나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식생환경 분석에 관련된 밀도, 빈도, 피도, 이거는 산출하는 방법들, 이것도 앞에서도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식생환경 분석 방법의 대상 접선법, 이런 것들은 같이 한 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자, 그리고 토양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 다음에 경관의 유형에서 아까 국토경관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경관, 순치경관, 인조경관에서 인간 간섭 정도에 따른 경관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딱 답이 정해진 거거든요. 예, 자연경관, 뭐 순치경관, 예, 이건 순치라는 게 그냥 길들어진, 농사짓고 뭐 그런 경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경관, 인조경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유형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관 요소 중에 뭐 뷰나 비스타에 관련된 내용, 자, 이거는 용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수요 예측 방법 또 나왔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19년도까지도 출제됐던 문제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의 조경 기준.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조경이 진행되는 공간 중에서, 이제 조경의 범주 중에서, 건물 주변 공간이 있거든요. 특히 비거주용 건물. 자, 비거주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피스 건물 주변에서는 이런 건축법에 따라서 조경 조치가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대지 면적의 기준, 그리고 대지 면적하고 이제 여기에 건물을 얼마만큼 이제 이렇게 올릴 거냐, 연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연면적에 따라서 그 지자체 조례로 이런 이제 조경이 꼭 실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조경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는 그냥 여기 주변에다가 식재 공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놓는 공간들 조성하는 겁니다. 시설물 놓는 공간. 자, 이거를 꼭 법적인 부분들로 최소한의 면적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이제 옥상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올해도 출제됐던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조경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 예, 그리고 건축법의 대지안의 조경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대지의 조경에 요게 상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에 이렇게 상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서는 이런 문제들 나왔었고, 자, 산림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정원. 아까 자, 국가공원이 있었죠. 우리나라 국가공원 1호가 용산공원,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이 국가공원이고요. 자,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국가정원 사업 지자체별로 막 엄청 지금 불꽃 튀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가정원을 하려면 지방정원을 먼저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에 관련된 내용들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될 거고요.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도 요번에 싹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올해 진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관련된 문제들, 이때부터 출제가 됐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서의 용어 정리,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가로수의 식재 기준. 이거는 꼭 서울시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태 조경은 아마도 앞에 여기 출제했던 교수님이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또 출제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 생태계 관리에서는 생태계 서비스. 네, 그래서 요거는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아니, 요 내용이 예, 관련법이 요런 법이다라는 거,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들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아까 그 생태 연못 같은 거 많이 만들거든요. 생태 연못. 그러니까 생태 연못이 이꼴 이제 이런 비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톱. 비오톱이자, 자,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생물의 소서식처. 자, 비오톱. 그래서 자, 이게 꼭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 때 물리적인 형태가 생태 연못이구나. 자, 생태 연못은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정화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연못처럼 물을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식물을 제대로 좀 잘 심어놔야 되겠죠. 정화할 수 있는 식물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생식물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 이거는 뭐 조경학에서도 수생식물에 관련된 것들은 나오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의 핵심 구역의 행위. 자,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 국립공원에서의 이런 공간의 영역하고는 일단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그때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거기 핵심 구역이라는 게 중요한 장소겠죠. 뭔가 중요한 서식지가 있는 곳. 생물권 보전 지역이니까. 그래서 생물과 인간과 이런 접전 지역의 권역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어떤 행위는 하고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보면은 핵심 구역이니까 생물 종들이, 중요한 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 활동만 가능하겠죠. 그것도 이제 이런 그 최소한의 연구 활동, 그 다음에 뭐 여기 생물 종들의 모니터링,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한 행위. 그래서 특히 보전지역이다라고 나오면은요, 문제 낼 거는 거의 행위 제한, 어떤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안 생태계. 자, 요번에 습지보전법이 좀 이제 그 습지보전법이 습지에 대한 기준이 좀 확대됐거든요. 예전에 습지라고 하면 물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빠지는 이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안가 지역의 갯벌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지 안의 습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습지였습니다. 습지. 그런데 요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습지라는 범위가 하천까지를 다 습지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습지보전법에서 이제 이런 일단 영역이 이렇게 하천까지로 확대됐다라는 것들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딱 두 자 들어가 있거든요. 하천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습지의 범주 안에 보면은 하구, 그 다음에 갯벌, 그 다음에 이제 내륙습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거기 하천만 딱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습지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 같은 경우에도 물을 이제 우리 보면 봄부터 물 대놨다가 벼 수확하면 물이 빠지잖아요. 이것도 습지입니다. 습지. 그래서 습지보전법에 예전부터 들어가 있던 건데, 이제 올해 이런 하천까지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생태 통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태가, 그러니까 보면은 서식지가 원래 있었는데, 이 서식지가 도로가 나면서 이렇게 단절된 경우에 뭐 육교용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통로와 관련된 문제들.
자,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뭐 육교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터널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의 용어 정리에 관련된 내용들까지가 이렇게 출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자연환경보전법도 매해 이렇게 출제됐다라는 것들 아실 수가 있고요.